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6경주부터 10경주까지 2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훈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선발우수 특선 3개조로 지정훈련을 실시했었는데요. 이번에 차는 그랑프리다 보니까 2개조로만 나눠서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이 3개조로 나눴을 때는 30바퀴 주행 훈련을 실시했었는데 2개조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30바퀴에서 10바퀴가 늘어난 40바퀴 주행 훈련을 마치고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직전 지정훈련과는 다르게 인터벌 나서는 선수들이 상당히 좀 대열이 많고 길었었다는 점이 변수라는 점 특이사항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1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정윤권, 최병일, 김우영, 유지훈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윤권, 최병일, 김우영, 유지훈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인터벌은 박민호, 정윤권, 공민우, 조봉철 선수가 인터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민호가 나름대로 힘을 써봤지만 반바퀴 젖히기 나섰던 정윤권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윤권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김한현, 방극상, 신동현, 이기호, 김원정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한윤이 반바퀴 지점까지는 빠르게 인터벌을 주도해 나갔고 이후로 시속을 줄였습니다. 후미권에 있었던 선수들은 마크에 만족하면서 인터벌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김준일, 김주석, 최병일 선수가 한 줄이 일어나가면서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준일이 과감하게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가장 대열의 후미권에 있었던 최병일 선수가 반바퀴 조치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정윤재, 김재영, 이용희, 김동은, 정상민, 양진우 선수가 함께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윤재가 양호한 시속으로 대열을 이끌어 나가면서 끝까지 선두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집중하면서 인터벌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경화하고 윤진규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빠른 시속은 아니었습니다만 가볍게 두 선수가 컨디션 점검차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섯 번째로 김민수, 박철성, 배민구, 문인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초반 김민수 선수가 반바퀴까지는 빠른 시속을 올렸습니다만 반바퀴 돌아 나오면서 시속을 줄였었고 핑클에 있었던 배민구가 젖히기로 넘어서려는 듯 했습니다만 이내 같이 시속을 줄이면서 인터벌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곱 번째로 명경민, 김우영, 김영섭, 윤현준, 오기호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우영이 반바퀴 젖히기로 명경민 선수를 제압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인터벌은 상당히 길었는데요. 김민철, 양기원, 이으뜸, 유지훈, 강성욱, 김성현, 유다운, 최석현, 이형민, 김태현, 이재림, 조성래 선수가 한 줄을 일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업 선수들이 뭉쳐서 연합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김민철이 끝까지 선두를 지켜내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유다은과 이형민, 조성래는 거리를 좁히는 훈련에 집중했었고 유진은 젖히기를 시도해봤지만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시우, 강진원, 이기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시우가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대열을 이끌어 나갔고 후미권 선수들은 별다른 의욕 없이 마크로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조 훈련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 꼽자면 정윤권, 최병일, 김우영, 유지훈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6경주부터 10경주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강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후착 찾기 경주가 6경주부터 10경주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명 특성급 6경주 최근
최근 들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쉬운 편성을 받은 황인혁을 중심으로 원신재와 엄정일의 마크 다툼 경주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동갑내기 친구 엄정일의 후미권 마크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경주 공태민하고 박병하의 전략적인 협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박병하의 컨디션이 좋죠. 박병하 힘을 쓰고 공태민이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간다면야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파업과 비파업이기 때문에 공태민이 박병하를 좀 떨궈 내려고 한다면 박성현을 뒤에다 붙이는 작전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박병하가 정현수의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공태민 견제 나가면서 김주동까지도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맞대결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크 8경주입니다. 김범수의 활약에 나갈 수 있는 황승우의 직선 추입발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웃팀이 과연 몸싸움 펼쳐 나가면서 소미 견제 가능하느냐가 관심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동관도 있고 박진철이도 있기 때문에 이웃팀이 황승우를 상대로 몸싸움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범수로 활약에 나갈 수 있는 황승우의 추입발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쿨 9경주입니다. 신은수업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안창진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도 가능하고 선행도 가능한 안창진, 선행은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마크로 간다면야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최동현이 방극선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최동현과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안창진이 좀 더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0경주입니다. 정하늘 입장에서는 김용수의 선행 적극 활약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법적인 연합 펼쳐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후미는 이명현과 배민구가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명현도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정하늘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선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김명수로 활약해 나갈 수 있는 정하늘의 직선 취입발이 우선이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우수급 특성급 6경주 한 경주씩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6경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황인혁, 올 시즌 여름 들어서면서 부산 경주 때 대산 경주 출전했다가 대박 빈을 제공하면서부터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황인혁, 결승은 올라갑니다만 결승에서도 인지도가 많이 좀 하락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승전에서 좀처럼 좋은 성적 거두지 못하고 있는 황인혁, 과연 이번 대산 경주 때 뭔가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황인혁의 강공 승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준성을 활약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켜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황인혁 자체가 세종팀 선수를 활약해 나가면서 지켜주기보다는 본인 실기 챙겨 나갔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6번이 때려주면 1번이 몰고 가서 넘어설 가능성, 넘어서게 된다면 3번 마크냐 7번 마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신대도 직전에 차 1호 경주 때 몸이 많이 좋아졌었던 것 같습니다. 김연경을 상대로 차가 나왔었던 원신재, 엄정일도 콤미건 마크에 한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황인혁 입장에서는 원신재보다는 엄정일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87년 동갑내기 친구들이죠. 원신재는 점수가 안 됩니다. 2차권 진입하면 결승 못 가요. 반면 엄정일은 3.9라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진입하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황인혁 입장에서는 원신재를 챙겨 나가기보다는 준결 갈 수 있는 엄정일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1번 입장에서는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인혁 입장에서는 엄정일과 전략적인 협공을 먼저 생각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과 7번 쪽에, 1번과 7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원신재가 후미권 마크에 나간다면 쫓아 들어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7번 쪽에 우선하실 때 1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야 1번, 7번, 3번으로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인혁도 굳이 2변까지 생각해 나가기보다는 타협점 찾아 나가면서 순리대로 경주를 진행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기는 엄정일을 챙겨주면 1-7, 아무래도 엄정일을 견제 나간다면 원신재가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갑내기 친구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7경주입니다. 6경주부터 10경주까지 중에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주는 광명 특성급 6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태민이 객관적인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박병화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 박병화가 공태민 견제 나가려고 할 것 같고, 공태민도 굳이 박병화 호흡 맞춰 나가기보다는 박성현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박병화 견제 나서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화 연대 세력이라고 한다면 정현수가 있고 김주동이 있습니다. 반면 공태민의 연대 세력은 이태원, 박상현, 손재구가 있습니다. 4대3으로 싸우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공태민하고 박병화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업하고 비파업하고 파업의 맞대 결이긴 하다는 점인데, 공태민도 딱히 활약에 나갈 만한 힘 좋은 선수가 없어요. 박병화가 때려준다면 공태민 몰고 와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은 먼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6번 쪽에 1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 이번 편성 기대해 보고 싶은,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병화 입장에서는 공태민 입장에서는 박병화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견제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죠. 박병화 정도는 충분히 공태민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박성현이 쫓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1번과 6번 쪽에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인 것 같아요. 1번과 6번 쪽에 우선하실 때 1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죠. 정현수의 선행을 박병화가 몰고 갑니다. 박병화의 후미를 김주동이 막혀 나가면서 공태민 견제 나간다면 공태민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정현수도 잡아돌림이 시속감이 상당히 좋죠. 이를 박병화가 몰고 가고 김주동은 공태민만 죽어라 견제 나가요. 그렇게 된다면 공태민이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현수의 선행을 박병화가 몰고 와서 취패 나가는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 파업 안승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병의 뒷자리는 김주동이 막혀 나갔을 때 김주동도 쫓아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6번과 4번 정도는, 6번하고 4번 정도는 김주동 후미권 털어내면서 본인 쫓아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6번과 4번 정도는 좀 상남팀 선수들, 물론 박병화가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상남팀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김주동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6번과 4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태민이 빠지면 6, 7이 가능하고 6, 4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태민도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박병화가 땡겨주면 공태민도 몰고 가서 짧게 따는 경주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합이에요. 넘어서면 1번, 3번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8경주입니다. 황승호가 객관적 기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범수의 선행 빠르게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이으뜸이 황승호와 김범수의 사이에서 낄 수 있느냐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으뜸 연합 세력도 정윤건밖에 없죠. 그 점 때문에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으뜸 훈련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몸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 TV 출연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몸 상태가 빨리 올라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업 비파업에 견제당하면서 이뜸이 점점점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낄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범수가 힘을 쓰고 황승호가 몰고 가면서 직선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김범수도 그렇고 황승호도 그렇고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준결승까지도 김범수, 황승호 동반 입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범수가 때려주죠. 황승호가 몰고 와서 출입해 나가는 작전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과 5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3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쭉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이 때렸는데 생각만큼 시속이 안 나와요. 그렇게 된다면 황승호는 넘어서죠. 넘어서게 된다면 김동관 정도는 불러드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김동관도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많이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한 살 터울 또 김동관 1년 선배라는 점에서 마크만 된다면 쫓아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6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승호 자체가 추위평이기 때문에 김범수 시속감 좋다는 거 잘 알죠. 굳이 무리해서 크게 넘어설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동관은 2착해도 결승 득점이 안 되기 때문에 결승은 못 갑니다. 김범수는 2착하면 결승 갈 수 있죠. 그 점 때문에 3번과 5번 동반 입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구경주입니다. 신은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실력과 기량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신은섭이 과연 누구와 홈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안창진 자력도 가능하고 발주대 좀 살려 나가기 때문에 마크도가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신은섭 입장에서는 안창진과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안창진도 99.31이죠. 0.31이면 2착만 진입하면 결승 갈 수 있어요. 그냥 중격할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신은섭도 안창진과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랑프리 첫날 예선전은 강자들이 타협했었던 경주가 대부분이에요. 6번의 뒤를 2번이 물고 가게 된다면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기 때문에 6번, 2번 동반 입상 주력 승부로 적극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2번 쪽에 6번, 2번 주력 승부 적극 공략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방극산이 때려주고 최동현이 몰고 가게 된다면 신은섭은 최동현을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동현도 마크도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 선행까지 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방극산을 또 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신은섭이 최동현을 몰고 가게 된다면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동현은 2착하면 결승 못 가, 중결 못 갑니다. 그 점 때문에 굳이 신동현 챙겨 나가기보다는 본인의 아군 세력 안창진 후미권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쉽게 간다면 6번과 2번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죠. 차선이라고 한다면 방극산 활약에 나갈 수 있는 최동현 정도는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준결 갈 수 있는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이 매우 기대되는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0경주입니다. 정하늘이 최근 들어서 시속감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정하늘은 아직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자신감 확실하게 찾아 나가고 있고, 잡고 때리면 11초 때 극초반까지 끊어내고 있는 정하늘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힘을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김명수의 선행 적극 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이 힘을 써주고 1번이 몰아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죠. 뭐 김명수도 자꾸 때리면 11초 때 초반 시속이 나와요. 그 점 때문에 정하늘 입장에서 굳이 김명수 상대로 힘을 써서 넘어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정하늘도 2차 7번이 잘만 가준다면 무리해서 넘어설 이유 없기 때문에 1착 진입할 수 있는 작전이죠. 1번과 7번 동반 입상 쪽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싸우기보다는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그랑프리 예선전부터 준결, 특히 준결에서는 상당히 좀 치열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최대한 힘을 아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낀다면 1번과 7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선 체계로 간다면 1번이 넘어섰을 때 이명현이라든지 배민구가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명현이 상황에 따라서 힘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용수가 정하늘의 뒤를 마크로 갈 수도 있어요. 1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를 아는 점에서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7번이 힘을 쓰고 1번이 몰아가서 추입해 나가는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인 만큼 1번, 7번 동반 입상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2부 6경주부터 10경주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도 경륜랑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